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만 놓고 봤을 때 개인 사업자가 3,860명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 추징금이 얼마 나왔냐면 무려 9,578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과세를 뽑았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로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영상 클릭했다는 건 뭔가 불안한 게 있다는, 캥기는 게 있다는 농담이고요. 세무조사는 보통 큰 기업이나 법인들이 얻어맞는다고 생각하시죠? 네, 작은 개인 사업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세무조사는 복불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얻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조사란 뭘까요? 세무조사란 세무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한 내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법에 근거해서 국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주판을 튕겨보다가 뭐가 좀 안 맞네 싶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 맞아도 뭐 그나마 버티죠. 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맞으면 골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조사 안 받을 것 같죠? 천만에.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만 놓고 봤을 때 개인 사업자가 3,860명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 추징금이 얼마 나왔냐면 무려 9,578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평균 2억 5천만 원이나 추징을 당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개인 사업자가. 저 말이 2억 5천이지 하루벌이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받으면 그냥 폐업의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뭐 봐주세요, 봐줄게요. 뭐 세무조사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까요? 연초에 나옵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반만 정답입니다. 세무조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에서 조사받은 일이 오래된 납세자들 대상으로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초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정기 세무조사인데요. 이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멀쩡히 출근했는데 그냥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연락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당하면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머리 돌리고 작전 짜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하는 건 이미 당신 이만큼 벌금 나와요 이거지, 지금부터 뭐 증빙해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 정도 산정을 할게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털리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세무조사 나오느냐? 어떻게 했을 때? 첫째, 매출 누락. 경비를 늘리거나 매출을 누락해서 납부세액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잡히는 겁니다. 자, 매출 누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짓이 현금 거래죠. 가끔 상점에서 물건 사거나 밥 먹고 나면 카드 대신 현금 내면 깎아준다, 경험해 보셨죠? 딱 세무조사 대상 업소라고 보면 됩니다. 물건값 깎아줄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 뭐 이렇게 현금이 오고 가면 말 그대로 현금이 오고 갔으니까 매출이 안 잡히고 그러면 당연히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겠죠? 그럼 이런 현금 거래는 적발이 안 될까요? 자료가 안 남으니까 적발 안 될 것 같은데 국세청은 의외로 너무나 손쉽게 적발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 업종별 매출이나 비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세청은 싸그리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가령 어느 상권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평수에 어느 업종이 장사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신고된 매출이 너무 작아요. 근데도 비싼 임대료는 계속 내고 있네. 뭐 예를 들어 직장이 밀집 지역이고 매장은 80평이고 메뉴는 직장인이 많이 찾는 한식이다. 임대료는 월 500을 내요. 근데 매출은 월 100만 원이 안 되네. 근데 가게는 계속 운영이 되네. 바로 매출 누락 의심이 전산에 빵 뜹니다. 세무조사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신촌역 거의 10초 거리의 상권에서 초역세권 상권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피부관리 직원도 20명이나 돼요. 임대료도 높아요? 근데 매출이 너무 낮네?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씁니다. 현금 거래도 잡히니까. 왜냐하면 통장에 보면 찍힌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부관리 받고 간 고객한테 현금 입금도 안 받고 그냥 ATM기에 가서 돈 뽑아 갖고 와라, 진짜 현찰로 줘라, 그러면 할인해 줄게, 이런 피부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걸려요. 다 걸려요. 카운터에 걸어놓은 그 CCTV 자료 압수당해서라도 다 조사당합니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피부관리 받고 간 고객이 현금 거래 불만을 느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공인건비입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일도 안 했는데 직원으로 등록했다? 이건 가공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직원들보다 임금을 확 높여서 지급하는 것도 잘 걸립니다. 다른 직원들은 급여가 다 200만 원인데 가족만 월 1000만 원 지급했다. 이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매출 누락, 가공인건비, 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둘 중에 하나든 아무튼 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한 탈세입니다. 그래서 법적 처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자, 일단 세무조사 나오면 반응은요, 처음에 엄청 당황합니다.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우 완강합니다.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뭔 짓이냐 이러면서 화도 내보고 조사관 질문에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을 하지요. 이러면 결과가 더 나빠져요. 조사관도 사람이에요. 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세금 제대로 때려요. 오지게 조집니다. 오지다 조지다는 표준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출 누락에 걸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첫째, 정말 몰랐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나라 일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그럼에도 수고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게 답이라고요. 읍소하는 겁니다. 무릎이 닳도록 읍소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둘째, 모든 거래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용카드 거래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또 현금거래 기록은 장부에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자, 셋째, 가족이나 친인척을 위장 취업한 경우는 일단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지만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서류 준비하시고 실제 근무했다는 기록을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뭐 저희 같은 마케팅 회사다 그러면 마케팅 결과물,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가족 직원을 그냥 놀리면 안 되고 뭐라도 일을 실제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넷째, 제일 중요한 건요, 성실하고 스마트하고 능동적인 세무사 찾는 겁니다. 좋은 세무사 찾으십시오. 자, 아무튼 2025년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또 갑자기 세무조사 받는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 계시겠지만 어려운 시국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마케팅 전문가 장문정이었습니다.